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알고 싶다 2편으로 외국계 기업 분석, 그리고 왜 외국계 기업인지,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외국계 기업, 과연 무엇을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는지, 또 왜 외국계 기업인가,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특징성과 외국계 기업 현 진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외국계 기업을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왜 외국계 기업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법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본사를 외국에 둔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회사와 합작 형태로 진출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의 진출 형태로는 현지 법인, 지사, 합작 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업을 외국계 기업이라고 통칭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글로벌 Fortune 500 Top 10 기업들입니다. JP 모건,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컴퍼니, 그 다음에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몇 개의 기업이 국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JP 모건이나 알파벳이나 엑선모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ICBC, 차이나 컨스트럭션 뱅크 전부 다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나라와 합작한 합작 회사도 있습니다. 세계 2위인 사우디아라비안 오일 컴퍼니, 이게 아람코와 현대오일 뱅크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보거나 들어보신 수많은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합작 회사라는 형태로 아니면은 지사라는 형태로 국내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이뤄내고 있죠. 이런 모든 기업을 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러면은 왜 외국계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하나의 가장 중요한 옵션으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들은 정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 중에 가장 큰 거는 영어가 플루언트 해야 된다, 네이티브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약 15,000여 개의 외국계 기업이 있습니다. 고용 창출은 81만 명, 전체 기업의 5.6%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계 기업 중에 특히 역사가 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로 들면은 존슨앤존슨 그룹이나 P&G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00년 이상의 노하우를 리소스로 가지고 있고 자기네 회사만의 자체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프로그램, 영업 프로그램, 트레이닝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나 P&G는 전 세계에서 마케팅의 사관 학교라고 통하죠. 물론 국내 삼성이나 현대, LG도 정말 잘하고 있지만 120-30년의 역사를 가지고 120-30년의 모든 활동을 정말 데이터화하고 트레이닝 도구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취업 준비생들한테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 10개 중에 첫 번째가 구글 코리아로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BMW, 스타벅스, 제일 밑에 샤넬까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나 어떤 업무에 따라서 영어를 요구하는 게 많고 적어지는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보더라도 15번, 16번을 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트롤이 강하고 리전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인터뷰를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 코리아 마찬가지로 영어를 중시 여기는 회사입니다. 애플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영어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한국 파이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입니다. 나이키 코리아 다 아시겠지만 나이키 코리아는 영어보다는 직무와 스포츠의 열성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넬 코리아 명품 럭셔리한 FMCG 중에 하나죠. 이 기업들 외에는 정말 숨은 보석 같은 외국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만 해도 제조업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소매 쪽, 유통 쪽이 굉장히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커다란 차이점의 하나고요. 제조업들은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천암, 이남으로 내려가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회사들은 거의 다가 도소매 유통업체가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특징,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 원어민과 같은 유창한 어학 실력은 진짜 필요하나? 아닙니다. 어학 실력은 외국인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업무, 이 부분은 리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던가 아니면은 본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던가 아니면은 회사에 있는 엑스패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사장이나 뭐 디렉터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를 우선시 여기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시니어 포지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준비생들의 업무 능력입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킬셋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이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영어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원하는 영어 실력은 영어를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아니면은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냐 그 정도로만 본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외국계 기업의 특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외국계 기업은 팀 플레이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포지션들이 individual contributor라고 합니다. 내가 맡은 책임과 권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게 유기적으로 팀원들과 같이 묶여서 넘어갈 때에 정말 뛰어난 성과를 끄집어냅니다. 그 이후로 상하 복명보다는 정말 서로 컬리그 사이에 수평적인 유대관계와 수평적인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 그것이 굉장히 잘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직급 체제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니저, 뭐 간단하게 어떤 매니저, 그리고 존칭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특징은 성과주의 문화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성과를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이나 경력보다는 성과와 실적에 의해 인정되고 그것이 승진에 반영이 됩니다. 일예로 회사가 적자가 나도 내가 한 내 성과가 뛰어나면은 나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나라별로 기업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크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미국계와 유럽계와 그 다음에 중국계, 일본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백업 인력이 없습니다. 모든 포지션에 내가 하는 업무에서 내가 비게 되면은 바로 대체 인력을 바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외국계 기업은 그 공채가 아니라 수시로 채용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계 기업은 인력이 필요할 때 대량으로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시 대량 해고가 진행이 됩니다. 유럽계 같은 경우는 유럽계 모든 그 기업 문화가 보수적이라 유럽계 같은 경우는 채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지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편입니다. 또한 미국계 기업은 대부분의 시스템, 인사 시스템이나 연봉 시스템이 미국계 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8월 15일 우리나라 독립기념일날 쉬고 7월 4일 미국계 독립기념일날도 같이 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미국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면이 있습니다. 미국계 같은 경우는 한국에다 많은 권한을 주지만 지사에다 많은 권한을 주지만 유럽계 같은 경우는 본사에 항상 본사까지 올라가서 본사에서 어프로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잘 파악하시고 나한테 맞는 기업이 어느 쪽인지 유럽계를 보시더라도 그중에 특히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유럽계지만 미국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국가별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 의외로 네덜란드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이고 뭐 낙농업의 강국이고 농업의 강국인 나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많은 네덜란드계의 엄청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본, 중국, 영국, 독일, 기타. 예로 들면은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만 하더라도 70여 개가 넘습니다. 상상을 못 하시겠죠? 소매 금융이 아니라 기업 금융 쪽으로 보시면은 정말 70여 개의 은행들 대부분이 은행장이나 지점장 빼놓고는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화공이나 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기전자 다양한 모든 분야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화공 쪽으로 보면은 멀크다, 바스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들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공업체 듀폰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 보험사들은 지금은 많이 철수했지만 금융 중에 특히 인베스트먼트 뱅크다 기업금융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모든 은행들은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통신, 전기전자, 부동산, 연구개발 엄청난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Fortune 500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 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금융 쪽이나 IT,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이 중에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산에 가 보시면은 선박 관련된 외국계 기업이 3,400개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도 있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기업의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외국계 기업의 분석의 필요성, 왜 외국계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 이유는 외국계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국내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공채로 인해서 그 인재를 뽑고서 회사에서 분류해서 적재적소에 원하는 부서가 아닌 회사에서 원하는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결원이 났을 때 인사팀에 요청을 합니다. 인사팀에 요청을 해서 인사팀에서 그 부서의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내가 한 경험과 내가 전공한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직무여야 외국계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외국계 기업이 가장 많이 쓰는 채용 방법은 첫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 풀입니다. 두 번째가 내부 추천이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수시 채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거기서도 채용이 안 되면은 헤드헌팅한테 넘기는 방식입니다. 인재 풀은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항상 포지션이 오픈돼 있습니다. 그 회사에 인재 구하는 포지션이 오픈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학생들이 미리 어플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 이런 포지션이 저하고 제 경험하고 제가 전공한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 어플라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내부 추천. 내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선배 아니면은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만나서 알게 되신 여러분들의 인맥, 네트워크,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여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수시 채용은 urgent 포지션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잡 포털 사이트에 직접 회사가 포스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다 직접 어플라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인사 담당자하고 라인 매니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하고 라인 매니저가 결정하는 방법은 면접으로 결정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인성을 위주로 볼 것이고 라인 매니저는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우선시 여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새롭다, 다르다 절대 아닙니다. 같은 방법인데 정말 내가 원하는 한쪽으로만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경력과 내 직무와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공부한 전공만 가지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면접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첫 번째,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되겠죠. 어느 나라 기업이냐, 그 다음에 이게 합작사냐, 지사냐, 법인이냐. 이런 방법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잡코리아와 사람인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금융에서 그 정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이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듀폰이나 바스프나 머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공 쪽에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M&A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A에 따라서 정말 그 대량으로 해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ERP를 제공을 받겠죠. ERP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조직 문화, 재직 중인 사람한테 평판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외국계가 가장 중시 여기는 거는 레퍼런스 책입니다. 소위 말하는 평판. 그래서 나오신 분이 아닌 현직에 계신 분에게 평판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성, 인사제도, 7번, 8번을 보시면은 CSR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냐 아니냐,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냐, 확실히 이 부분은 꼭 분석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볼지 직무를 정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을 하겠다, 세일즈를 하겠다 아닙니다.
마케팅 안에도 직무가 세분화가 됩니다. 마케팅 분석이 있고 광고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나는 그 중에서 무엇을 할 거냐. 세일즈 영업을 보더라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국내 영업이냐 해외 영업이냐 기술 영업이냐 소매 영업이냐 도매 영업이냐 또 그 안에서도 영업 기획이 있습니다. 영업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서포트가 있습니다. 직무를 정할 때 영업이 아니라 그 세분화된 그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직무가 결정이 됐으면 산업군을 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컨슈머 쪽으로 갈 거냐, 소비재로 갈 거냐, 금융권으로 갈 거냐, 제조업 쪽으로 갈 거냐, IT로 갈 거냐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지사 규모나 연봉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국내에 들어온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연봉은 천차만별입니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입한테도 인센티브 포션은 확실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 분석은 철저하게 직무 산업군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모든 사이트 포털 잡코리아 사람인에 보시면 이런 포지션들이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즉시 지원, 직접 지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스테 라우럴 같은 화장품 회사는 제주 면세점 항상 뽑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직무 설정부터. 정말 직무 설정은 정말 자꾸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일부터 와서 제 몫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은 면접이 100%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면접 때 준비하실 부분은 정말 한국계 같은 경우는 뭐 예비 예상 문제다 그런 게 굉장히 많겠지만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질문은 내 이력서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력서를 잘 썼냐에 따라서 질문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냐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뭘 했냐, 내 업무가 뭐였고 내가 어떻게 했냐를 간단 명료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담당자가 같이 들어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인성에 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말 궁금하면은 1시간이 넘어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딱 2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무에 관련된 내 경력,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어떻게 준비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냐까지만 제대로 정리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게 면접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는 더 구체적인 답변으로 응대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밑에 예를 들면은 단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만 외국계는 단점 3가지를 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하시오라는 식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뭐 30%의 성과를 냈습니다. 20%의 성과를 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부분까지 더해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처음부터 영어 면접 안 합니다. 일단 라인 매니저 충분히 답변을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나 뭐 다른 부분이 라인 매니저도 툭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본인에 대해서 영어로 말씀해 보십시오. 본인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한 영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영어를 하는데 두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영어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토익 점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모든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들은요, 영어 충분히 배우셨습니다. 공부하셨습니다. 단지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익숙함만 넘기시면 됩니다. 토익 점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영어를 가지고 면접을 통과하거나 처음에 서류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커버레터하고 이력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평소에 인맥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DB에 이력서를 올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려놓으면은 각각의 기업 인사 담당자들, 지금은 많은 기업에서 탤런트 매니지먼트라는 포지션이 새로 있습니다. 그 탤런트 매니지먼트 쪽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포털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인재들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올려두시면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배들 인맥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직무 중심 채용, 이게 무엇이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내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정말 포커스를 많이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직무 중심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하시라는 거죠. 이공계 출신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쪽, 직무 설정한 쪽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편의점에서 일을 한 것도 유통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력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이키아 같은 데서는 정말 편의점 경력자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경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직무 중심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계 기업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이든 모든 기업에 일단 들어가서 그 회사 직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추천으로 인원을 뽑을 때에 가장 좋은 크레딧을 받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는 등한시했었던 선배들 눈여겨보시고 확실히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원하는 산업군, 직무가 정해졌고 산업군이 정해졌으면 그 산업군 안에 선두주자들의 홈페이지는 항상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오프닝 포지션은 항상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오프닝 포지션을 보시고 준비가 됐을 때 바로 이력서를 업로드 해주시기를, 그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이 날라오거나 어느 날 갑자기 HR 매니저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한번 인터뷰 오시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잡코리아.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는 신입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의 경력 위주로, 여러분들의 자격증 위주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경험 위주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은 문의를 받으실 겁니다. 또한 1년이라도 경력직은 경력직입니다. 계약직도 경력직입니다. 파견직도 경력직입니다. 모든 경력직자는 P플랜잡에 올려놓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P플랜잡 사이트가 외국계로서는 가장 유명하고요. 슈퍼루키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사이트는 링크드인입니다. 이 링크드인 사이트는 특히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준비생들한테도 가장 좋은 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